이 수양명 대장경에 이 삼간 다음에 혈이 이 합곡이 되는데, 이 합곡과 삼간 사이에 이 호구가 있습니다. 호구. 이 호랑이가 이 입을 이렇게 벌리듯이 호구가 있다. 근데 이 호구를 흔히들 이 호구를 합곡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호구와 합곡은 다르다. 이 호구는 이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불로 한쪽, 이것이 호구다. 합곡은 이 모지의 이 중족골, 이 모지의 뼈와 이 인지의 중족골이 만나는 곳이 합곡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간 있죠. 이간 상양, 이간, 삼간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벌리면 이 볼록 한쪽, 이것이 합곡이다. 이것이 호구다. 합곡은 이 중족골 뼈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뼈가 돼 있고 엄지손가락 뼈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중족골과 이 인지의 중족골과 이 모지의 중족골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합곡이다. 그래서 이 합곡과 대충을 전기 충돌의 원리로 키를 이렇게 돌릴 때, 자동차 키를 돌릴 때 전기가 풀어가게 돼서 전기가 튀는 것과 똑같은 위치로 이 합곡과 대충을 택하는데, 이 합곡을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합곡은 이제 이 점을, 이 엄지손가락 쪽을 밀어봐요. 이렇게 손톱끼리 밀면은 이 중족골을 따라서 쭉 밀면 이제 딱 걸리잖아요. 이 걸리는 곳이 합곡이다. 이 합곡을 취할 때 이 수태현 폐경의 어지를 잡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꺾었을 때 이 들어가는 쪽, 이쪽이 어제인데 이 어제의 표리가 합곡이다. 그래서 이 합곡을 잡을 때는 이 수태현 폐경의 어제를 취합니다. 어제를 취하고 이 모지 중족골과 이 합곡이 표리관계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합곡이다. 그런데 단 이 합곡과 어제는 침을 쌍자를 하면 안 돼요. 합곡을 주고 어제를 주면 안 된다. 취해를 하는 요령으로 합곡을 취할 때 어제를 잡고 합곡을 취하되, 침은 쌍자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합곡으로 침을 줄 때 침의 방향이 중요한데, 손을 세워요. 손을 세워가지고 이 합곡에서 어제 쪽으로 침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합곡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지를 다쳐, 인지에 이 신경을 건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제 쪽으로 자침을 한다. 그래서 합곡에서 침을 주는데 침의 방향은 이 어제 쪽으로 침을 준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곡 대충 하는데 이 합곡에다 침을 주는 요령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곡은 이 안면, 얼굴에 관계되는 병, 즉 이 목 위 상반부의 머리에 해당하는 질병에는 이 합곡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합곡을 말씀할 때는 이 호구혈과 이 합곡혈을 말하는데, 이 천근방 142쪽에 보시면 이 호구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구혈을 쓸 때는 이 호구혈을 쓸 때는 기력이 없었어. 아랫배가 푹 꺼진 사람에게 호구를 준다. 일단 이 양쪽 호구, 오른쪽 손과 이 왼쪽 손의 호구를 동시에 주는 거야. 양쪽 호구와 기력이 심하게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양쪽 호구와 발의 내정, 발에 이제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있는데, 이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과 이 적벽지선, 이 점이 내정이다. 이 내정과, 내정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약간 이 오목에 들어가는 것이 함곡이고, 그 다음에 함곡을 넘어서 약간 튀어나오죠. 이것이 충량이다. 그래서 이 내정과 내정혈과 충량혈, 양쪽 호구혈과 첫 번째로 이 양쪽 호구혈과 내정혈, 그리고 충량혈, 그 다음에 이 기력이 없을 때는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기해혈 중심으로 해서 단전정, 사만중주죠. 기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만혈과 중주혈을 쓰라. 그래서 이 단전정을 쓴다. 그래서 호구혈은 기력이 심하게 약한 사람에게 호구혈과 위경의 내정혈, 요 엄지와 인지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요 적백육제, 요 내정혈과 그 다음에 약간 튀어나오는, 함곡을 넘어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충량혈, 맥이 뛰는 곳이죠. 충량혈, 그리고 기해의 단전정을 해라. 이때 호구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곡혈은 안면에, 즉 머리에 생기는 일제반병, 모든 병에 합곡혈을 쓴다. 특히 우리가 그 임파선이 생깁니다. 임파가 생긴다. 이제 임파선에 목에 편도가 있죠. 이 편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도. 아니 뭐 병원에서 걸핏하면 이 편도 수술하고 난리야. 마치 맹장 수술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나 봐. 그래서 이 현대 병원의 이 취약점은 뭐 아프면 이렇게 떼내, 잘라내고 없앤다. 그런데 우리 침구술에서는 절대로 이걸 잘라낸다든가 없애지를 않습니다. 없애지를 않는다. 즉 인체의 모든 장기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한다. 그래, 편도도 마찬가지야. 편도라는 것이 원래 왜 있느냐? 편도가 있는 편도,
편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기를 흡입할 때 코로 공기를 흡입할 때 공기가 들어와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도와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대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병균이 이 뭡니까? 이 편도에 와서 여기서 걸러져요. 걸러진다. 그래서 편도를 수술해버리면은 이 걸러지는 걸름막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나쁜 병균 이런 것이 바로 폐로 들어간단 말이야, 폐. 그래서 우리 침구술에서는 절대로 편도 수술하지 않습니다. 편도를 수술하지 않는다. 편도를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편도를 수술하지 않고 침으로 해결한다. 침. 이제 이 목에 이 편도에 침을 줄 때 이 주는 침이 합곡이야, 합곡. 합곡이다. 그러니까 편도가 아프신 분은 이 합곡에 침을 줘요. 합곡에 이 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 부위에 이 코가 이렇게 턱이 있죠. 턱이 있다 이게. 목 부위에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쪽이 있지. 이 턱이 내려오다가 약간 들어간 지점. 이 지점이 대형이다. 대형이다. 대형에서 목선으로 조금 내려와요. 그럼 이 혈이 편도혈이야. 편도혈이다. 이 편도혈에서 편도를 향해서 침을 찔러 넣어. 0.2mm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죽지도 않아. 그냥 집어넣으면 돼. 편도에서 이 편도혈에서 편도를 향해서 침을 주라. 심자라는 거야. 그래서 대형에다 갖다가 합구에다 갖다가 침을 주고 유침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 아래 편도혈에서 편도를 향해서 침을 심자라. 편도에다 갖다가 침을 심자를 하라. 심자를 하라. 그 다음에 이 코나 이 수양명 대장이 다 뭡니까? 이 폐나 이 수양명 대장이 전부 다 검혈이다. 이 검혈 그러면 뭐가 있어? 소금이 소금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소금을 소금을 메달갱이를 입에다 넣어요. 넣고 이 편도 쪽에 갖다 소금을 보내. 그래서 녹이란 말이야. 녹여라. 소금 메달을 입에다 넣고 편도에 갖다 보내가지고 녹여. 그럼 뭐 당연히 뭐 따갑겠지. 그래서 녹인 다음에 물을 입에다 머금어서 뱉어내라. 이렇게 편도가 아프고 부을 때 소금을 넣어가지고 왕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녹여서 물로 가세해서 뱉어내라. 이렇게 하면 이 편도염이 나아요. 이 편도라는 것은 나쁜 병균을 잡아넣는 필요악의 존재다. 그래서 필요악의 존재를 이 감옥에 집어넣는 감옥소라. 그런데 이거를 편도를 그냥 수술해가지고 떼내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이 현대의 이 수술을 하지 마라. 그냥 합곡에다도 유침하고 편도에서 침을 주면 또한 소금 메달갱이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뱉어내면 낫는 것을 우미하게
이 편도 수술을 한다 하니 현대의 이 치료법이 참 한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편도가 없으신 분은 이 합곡기를 쓰라. 이 합곡이 오늘은 이 합곡에 이 침을 주는 요령과 그리고 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합곡과 태충이다 갖다가 합곡과 태충은 분명히 양과 음이야. 근데 우리가 할 때 이 혀를 선택하는 근본이 음경은 음경끼리, 양경은 양경끼리 혀를 취혈하는데 합곡과 태충은 양혈과 음혈을 취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